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달라. 하지도 않은 약을 먹었다고 시신까지 보고하며 수모를 안기던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받아달라. 시민의 안녕을 외면한 폭력 정부의 책임을 물어달라. 가짜뉴스와 유가족을 우롱하는 악덕 보수 집단에게 당신들도 사람이냐, 당신들이 후순위에도 그런 악담을 하냐고 따져봐 달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작가회에서 준비한 희생자를 애도하는 수모 낭독회에는 희생자들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시인들이 동년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시를 썼고 그 시를 낭독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년 시인들이 그들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를 대신해서 시를 낭독할 것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기서 사라진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워진 우리들의 아름다운 청년들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슬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이해야만 참다운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영혼을 애도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반드시 책임 사과를 받아냅시다. 맞습니다. 예, 윤영모 이사장님의 애도와 추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운데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모셔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연대 발언 전 민주교협 회장이시자 한양대 교수이고 문학평론가이신 이도훈 교수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게 공감입니다. 행사하는 동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냥 발언을 그냥 언급했는데 오늘은 추도사라서 추도와 연대 발언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158인에 피지도 못한 채 져버린 꽃들이 있습니다. 골수를 이식하여 아버지나 형을 살리니, 아버지를 돕기 위해 유학도 포기하니, 첫 월급을 타자마자 1만원짜리 100장을 봉투에 넣어 부모님 용돈으로 주니, 알바를 하여 할머니에게 옷을 선물하던 이 등 모두가 그지없이 선하고 아름답던 이 땅의 젊은이였습니다. 혹여 남의 눈에 모자람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보고 싶고 사무치게 그리워도 이제 영원한 단절을 고씹어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모습인데 볼 수 없고, 그리 언제나 따스하던 손인데 만질 수 없고, 그토록 살갑던 말들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초록빛 꾼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죽는 순간 부모의 가슴엔 대못이 박히고 시간은 거기서 멈춘다는데, 이번에 고인들이 마지막 숨을 멈췄을 때 유족들의 숨도 멎었습니다. 이제 유족들은 가쁜 숨으로 생이 다갈 때까지 2022년 10월 29일에 살아야 합니다. 왜?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의 판박입니다. 국가는 또 없었습니다. 21초에 한 번꼴로 살려달라는 신고를 빗발치게 했음에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서울시경찰청장, 용산구청장, 그리고 그 아랫사람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이끈다는 이들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탐욕에 파묻혀 무시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리 자신들의 나태와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곳에서 150일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하였음에도 그들은 진지한 반성도, 가슴 불때 물들이는 참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유가족을 분리시키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가장 참된 추도는 억울한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인들은
제발 남아있는 젊은이들은 다른 세상을 살게 해주죠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세월에서 살아남았던 10대의 중고등학생, 아니 이게 추모제예요? 20대 이르러 이게 신앙송이야? 인천에서 죽었는데 반정부 활동하고 지금 살아남은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신앙송을 빙자하는 또 게 그리하게 지금 정치 억울하게 집회하냐. 국가의 무능과 방관으로 네? 죽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송을 빙자하는 이제 정치 우리는 집회하는 슬픔을 거예요, 딛고 진실을 밝히고 지금 정치 원인을 집회하고 분석하고 있네. 책임자를 이게 처벌하고 신앙송이에요. 근본적인 정치 집회지. 대안을 세워 더 이상 일이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죽는 일을 막는 모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세계 8위의 무역대국과 인터넷 강국인 나라에서 158인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단지 길을 걷다가 죽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 몇 명이 질서만 잡았어도 그 외의 지도자들이 방관하지 않았어도 모두 살릴 수 있었기에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구조적 폭력에 의한 학살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수천만이 거리에 모였음에도 압사한 국민이 없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안전을 시시각각 챙겼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장관, 청장, 시장, 용산구청장은 물론 무능과 독단에 그친 대통령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통령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입니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과 제도를 개혁함은 물론 이 야만적인 부패와 탐욕의 불량 사례를 해체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죽은 한 젊은이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날 5만원의 용돈을 타갔는데 지갑에 3만원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또한 내일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배적 세계관과 담론이 구성한 서사의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 서사를 진실하다 믿으며 반복합니다. 이제 시인들은 애도하는 시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공감으로 모든 약자들의 고통을 줄이는 세상을 만든 일에 연대할 것입니다. 소설가와 극작가들은 참사의 모순을 재현하고 고발한 데서 머물지 않고 근대의 서사를 넘어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어둠이 짙겠지만 어둘수록 별은 더욱 맑게 반짝이고 길은 멀리 뻗어 있습니다.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서로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함께 걸읍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요새 유행하는 건배사처럼 기운세를 외칩니다. 세월호 때 대책의 요청으로 세월호 광장에서 길거리 강연을 했는데 광장을 가득 메웠던 대중들이 몇 달 뒤에 열린 시즌2 강의에서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참사를 몇 달 만에 잊을 수 있는가 참담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태원 참사와 고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합시다. 윤석열은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라. 자본, 정권, 사법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어영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으로 이제 기득권, 부패와 탐욕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새로운 서사와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서해 공무원 북한군한테 총 맞아 죽고 있고 시신이 불타서 시신도 못 찾았을 때 눈물 한 방울이나 올라올 수 있어? 또 우리 팀의 역할은 추모란 것은 선택적 무엇이어야 추모잖아. 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정치적 추모고 생각해보게 하는 편들고 싶어서 추모를 하고 있는 잘 거야. 들었고요. 말이 추모지 지금 우리를 지금 물론 정치 집회하고 있는 분들 거잖아. 모시고 발언 들으려고 이게 했는데 무슨 신앙송이야. 일이 막혀서 신앙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조용히 해줄 합니다. 거니 이게 지금 그래서 정치 집회하고 생각하고 있잖아. 바로 본행과 함께 돌아가신 시작할 분들 텐데요. 이용해가지고 먼저 정치 집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신앙도 지금. 들어가기 전에 어? 노래 한 곡, 추모하는 노래 한 곡 들어볼 텐데 이현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시 대신 노래로 오늘 함께 마음을 신앙송이 보태주기로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건 추모가 아니라 이현 시 이거 이렇게 정치하고 말씀하고 있지. 어?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손가락 올려가지고 광파리 하면서 정치 집회 하잖아. 편들기 아니야, 편들기.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킹이야?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정치 집회 하고 있지. 인간이 아니야. 야, 잘해봐라. 우리가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오냐? 왜 정치 집회를 해? 모임 명령을 보니까 여기 촛불 집회, 안전활동, 내란 선동한다는 것들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현수가 얼굴 관리하기 시작한 것들 아니야. 극좌 정치권들 다 모였네 여기 보니까. 작가 추모시나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가래오는 내가 좋은 누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네. 높이 높이 두터운 벽가로 놓여 있으니 누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네. 진짜 방해자로 처벌할 수 있다던가.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저들판에 불리면 좋겠네. 내가 시냇가에 돌멩이면 좋겠네. 하늘 아래 저들판에 저구는 바람 속에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예, 고맙습니다. 시인이 뭐 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노래도 참 잘하신 것 같고 노래로 이렇게 에드워드 추모의 마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앙독회 그 시인들 모셔서 진행할 텐데요. 예전에 그 신보던 시인이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라는 건 첫 번째로 슬픈 사람을 생각하며 두 번째로 슬픈 사람이 쓰는 게 시다 그랬습니다. 그 슬픔의 당사자, 이 현장에 비춰보면 참사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 타인이 그 마음에 온전히 가닿기 힘들죠. 그러나 시인들은 최대한 그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으로 그 곁에서도 말을 들어주고 말을 옮겨주는, 그 시를 적는
그런 존재가 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신앙송 첫 번째는 서연아 시인 모시고 수면의 신앙송을 들을 텐데요. 그 일부에 진행할 그 시인들은 주로 한국 작가회의 젊은 작가 프로그램이라고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시인들 먼저 모셔서 신앙송 듣겠습니다. 서연아 시인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시스는 서연아라고 합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의 신화. 알겠습니다. 버려져도 쓸지도 못하는 플라스틱처럼 참았다가 미래에 울려고 하지마. 차가운 미끄럼틀이 따뜻해지도록 오래오래 누워서 있는.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아주 오래전에 망자가 된 사람이 마저 울지 못한 원치 않는 울음을 넘겨받아 울어주는 문양기가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더 많이 울어버리는 너의 몸을 미워하지 마. 세월에 졸졸 뭉개져가는 네가 아무데도 떠나지도 못하게 걸어가면서 자기 혼자서만 늙지도 않고 못 꺼져버린 세상이라고 해도 눈빛으로 빛나다가 초록빛으로 빛나는 대검에 나를 붙잡고 전해주며 그대로 손잡이를 잡고 다가와 너를 전우는 가난함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잠에서 막 깬지 하루도 안 된 가슴과 눈물들을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손톱부터 떨면서 울지 말려. 시간은 멈춤을 배우면서 처음 앞을 향해 나아간다. 이젠 네가 전화기를 손톱처럼 붙잡고 참았다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네 몸으로 마저 다 울지 못해서 울음을 대신 넘겨줄 사람 찾아 헤매는 것처럼 휘청휘청 대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화기 구멍 너머로 달려나가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장 위험한 것들만 대신 전화통 너머로 내뿜어대는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잠에서 깬지 반나절도 되지 못해서 웅웅 헤매는 비틀을 뿐이야. 잠이 생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생이 잠을 방해하는 거니까. 우리는 잠들지 않는 시간이 아닌 잠에서 깬 이후만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울음을 참느라 울지 말며 상하하는 추운 엘리베이터 안에 주저앉아 울음을 참느라 8층 버튼을 누르지도 못하고 7층, 4층, 12층 적색 불빛들을 켜지면서 울음을 참느라 울지 말고. 한국 예, 작가 있잖아요. 울음이란 게 이분들이 저절로 연대하는 터져나올 수밖에 거예요, 없는 연대.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언제까지나 나도 울고 있을 사람 수만은 같지 않아서 없죠. 연대하는 겁니다. 그 울음을 딛고 일어서야 하고, 또 그 곁에서 당사자에 대해서 대신 또 울어주는 의미가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감의 마음 담은 시 잘 들었고요. 애도하고 두 번째는 추모하는 거 김건영 시인 생각나는 모시고 또 이어서 계속 신앙송 진행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함께 연대하는 김건영 시인 거거든요. 모시겠습니다. 지금 화두가 연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드레이크라는 시를 준비해왔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맨드레이크. 나 약이 될게요. 나를 심어준 사람들을 위해, 흙을 덮고 꼭꼭 밟아준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픈 건 괜찮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관심 없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바닥이죠. 공중에 뿌리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날파리처럼 지겨운 천사들, 나의 죄와 벌레, 언제나 웃으면서 법대로 해요, 법대로. 나를 온몸으로 껴안아주는 공기가 있다. 나는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비명입니다.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고 싶어요. 식물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 죽는 건 화분뿐이죠. 그러니까 나 흙 속에서 부어올라 화약이 될게요. 나 목에 밧줄을 감고 태어나서 소리를 좀 지를게요. 이제 좀 동물이 될게요. 자랄수록 사람은 어렵고 어려진다. 다 안다는 것처럼 부드러운 사람들은 부러뜨릴 거야. 나 너무 많은 영매를 사랑하여 열매가 되어간다. 전생으로 돌아가 몇몇 가지를 꺾고 돌아올게요. 획이 많지 않은 글자가 될게요. 그러나 읽을 수도 없는 목질화를.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신앙도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곁에서 이렇게 시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를 세월호 참사 때 여러 가지 시를 써봤는데, 이런 시를 쓰기가 참 힘듭니다. 쓰는 동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걸 꼭 써야 되나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데, 그래도 시 구절 하나가 누군가에게 또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곁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된다면 힘들어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장미도 시인 모셔서 이어서 신앙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장미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하고 애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9일 짝 잃은 신발 66켤레 나란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창밖에는 흰 눈이 내린다. 바깥을 모두 하얗게 지워버린다. 이 신발은 당신의 것 같고 저 신발은 내 것 같아. 숫자가 적힌 포스트잇이 신발 앞코에 붙어있다. 고작 몇 개의 숫자로 당신을 읽을 수 있을까? 바깥의 눈보라는 영영 멈추지 않고 풀린 신발끈, 내 것 같은 검은 얼룩, 짙은 얼룩, 당신의 발자국을 닮은 캄캄하고 깊은 이름 없는 어두움. 어떤 슬픔에는 이름을 붙일 수 없대. 당신은 매번 나를 초과한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빈잔이 되어 다 녹아버린 당신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영, 영원히 맨발로 먼 길을 떠난 당신을 떠올리며 신발끈을 묶는다. 믿을 수 없는 바깥을 다시 믿어보려 한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젊은 작가 포럼에 소속된 젊은 시인들 세 분 모시고 신앙독을 들었고요. 이어서 이제 2부에는 좀 더 이제 뭐랄까 중견급이라 할까요? 그런 시인들을 모시고 이제 신앙독을 할 텐데, 중간에 다시 한번 아까 노래 들려주셨던 이현 시인 모셔서 노래 한 곡만 더 청해 듣고 2부 다른 시인들 모시고 신앙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날이 많이 추워서 손가락이 다 얼어버렸어요. 몇 절이나 많이 하겠습니다. 네, 7시.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음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마가 하나님 그래도 다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화상강아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우리의 아버지 예, 고맙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서 기타 치시려면 이제 손가락도 곱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두 곡이나 이렇게 노래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벌써 2달이 지났고요. 근데 이런 슬픔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제도 의왕가천 쪽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또 방언 터널 내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또 여러 목숨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참사들이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사들도 있죠. 노동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치고 떨어지고 죽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참사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더 이상 누구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회,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게 추모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로도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다른 시인들도 모시고 계속 이어서 신앙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시인은 이가을 시인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가을입니다. 제가 아까 저쪽에 젊은 친구들 영정사진 보면서 마음으로 묵념을 했는데요. 하나같이 보면 너무 젊고 너무 예뻐요. 너무 눈부시게 예뻐요. 그래서 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월호 사건에 이어서 지금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왜 정부는 아이들을 이렇게 생떼같이 이렇게 죽이고 구하지 않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에게도 저 친구들 딱 또래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이고 또 조카를 두었거나 누나이거나 동생이거나, 우린 아마 이게 그렇게 보면 다 남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왜 정부가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 건지 우리는 분개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해야 되고 규명해야 됩니다. 저것들 딴소리 하는 거 정말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일이 진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들어서 급히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통을 겪으신 유족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여지껏 왔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말이에요. 지금 작가 시 읽겠습니다. 연대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태원 가서 친구랑 놀고 오겠다고 문을 나선 너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오지 못했다. 대문 열고 네가 들어올 것 같아. 자꾸 문을 쳐다보게 된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금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랑해요. 빨리 집에 갈게요. 자꾸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TV 드라마처럼 시간을 되돌려서 이제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오랜 악몽에서 깨어 아침 햇살에 눈을 떠주겠니? 그저 한낮 소풍이었다고 환한 미소로 엄마에게 말해주겠니? 보고 싶고 안고 싶고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감사합니다. 예, 절절한 마음을 담은 신앙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가희 시인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20대 딸을 두고 있는데요. 그날 아침 일찍 그 참사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혹시나 해서 저도 제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젯밤에 그 전날 밤에 들어와서 집에 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딸 방문 앞으로 걸음이 이렇게 옮겨지더라고요.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 마음이 다 이렇게 쿵 하고 철렁 하고 내려앉았던 그날 아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황규관 시인 모셔서 이어서 계속 신앙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근데 10월 19일 짧은 10월 29일 날 죽은 건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날짜는 정확하게 삶이랄까 문화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일어났으면 나라가 정말 들썩거렸어요. 지금은 웬만해서는 깜짝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대하는 자세들이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이기에 자고 나면 죽음이고 자고 나면 울음입니까? 자고 나면 절규고 자고 나면 비통뿐입니까? 여기가 어디이기에 축제가 비극이고 비극이 일상이 된 것입니까?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침몰해 죽다 못해 웃음과 노래에 깔려 죽기까지 합니까? 여기가 어디이기에 구하지도 않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이기에 창자를 끊는 슬픔이 조롱이 되고 야유가 되고 손가락질이 됩니까? 여기는 어머니가 평생 밭을 메고 생선을 팔고 화장실 변기를 닦고 무릎과 허리를 바친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노동을 굽고 삶고 조리고 다시 차비로 학원비로 급식비로 다 나누어 키운 나라가 아닙니까?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이기에 어머니가 이룬 나라를 군홧발에 이어 법보기, 언론 나부랭이가 더러운 돈다발이 여전히 독재를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까? 웃으며 현관문을 나간 자식이, 동생이, 아내가 싸늘한 죽음으로밖에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 이게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도리어 어머니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겁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나라를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때 묻은 몸을 씻겨놨더니 밥 차려놓고 기다렸더니 누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겁니까? 아, 저들은 어머니의 잠자리에 얼음을 쑤셔넣는 자들, 아, 저들은 배인 상처에 꿀눈물을 끼얹는 자들, 아, 저들은 쉬지도 못하고 차린 밥상을 발로 차는 자들.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머니 없이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나라. 여기는 어머니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나라. 여기는 어머니 없이는 공기마저 희박해져 숨이 턱턱 막히는 나라. 여기는 그것을 모르는 저 물에 배드는 나라가 아니라 어머니에 의한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만이 죽은 목숨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겨울 지나 봄이 오는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만들어질 나라입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이 땅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였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어서 봉윤숙 시인 모시고 또 신앙도 들어본 시간 갖겠습니다. 시스는 봉윤숙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골목. 어느 누가 골목에 묻히고 싶겠는가. 그것도 청춘을. 158명 신발의 주인은 어디로 갔는가. 그날 2022년 10월 29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길을 걷다가 선체로 압사당했다. 얼굴과 입안에 피가 흥건하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긴급 출동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애절한 목소리. 어느 누가 꿀꺽 집어 삼켰는가. 너와 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바닥의 힘으로 장미를 피워 올리는 골목이 없는 도시는 없다. 골목이 없는 나라도 없다. 그런데 뜨거운 심장은 어디로 갔느냐. 피 끓는 청춘은 어디로 갔느냐. 말해보라. 거기 뒷짐지고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당신. 당신이 말해보라. 길을 걸어간 것이 죽을 죄인가? 청춘의 뜨거운 가슴을 살려내라. 살려내라. 예, 죽음의 골목길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골목길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어릴 적에 골목길에 친구들과 뛰어놀고 우정을 나누던 그런 아련한 기억으로 골목길이라는 낱말을 떠올리게 되는데 참사 이후로는 골목길이라는 말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골목길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정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생각하면 좀 참혹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릴 적에 제가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런 골목길, 그런 문화, 새삼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낱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추운데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행사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셔서
신앙독 들을 시인은 정우영 시인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추운데 고맙습니다. 제가 읽을 시는 저기에 내 사람이 있다 라는 시입니다. 죽음 뒤에 남겨진 신발들이 외치는 소리 함께 나눕니다. 저기에 내 사람이 있다.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들이 호소합니다. 내 사람을 찾아달라고. 어떤 운동화는 급히 가야 하는 사람처럼 뒤꿈치를 연신 꼼지락거립니다. 보내달라, 가야 한다. 저기에 내 사람이 있다. 혀를 빼어물고 흐느낍니다. 자꾸 가로막는 것은 경호라는 벽, 무지와 무능의 벽, 차가운 벽들. 골목으로 쟁이듯 밀어넣고 봉쇄하는 벽들. 운동화들은 뛰어가고 싶습니다. 낑긴 채 쓰러지는 저 발들, 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헐떡이는 저 발목들에게로. 앞으로 나란히 놓아도 눈들은 뒤로 달려가 쓰러진 내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가슴이 으스러져 황망히 져버린 눈망울을, 돌아올 수 없는 허공을 맨발로 넘어선 청년을, 할 일은 내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 마치 죄인처럼 축 늘어져 운동화들이 신발끈 추스리고 있습니다. 덜컥거리는 심장 간신히 움켜잡은 채. 늦게까지 이 추운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영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7분의 시인을 모시고 추모시 낭독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시인입니다. 가진 게 언어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시인들입니다. 저희가 가진 언어가, 시한 구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낮은 목소리, 낮은 언어가 그래도 끊어질 듯 이어져서 그 희생자들의 영혼에,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라도 가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고 기획하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성영 시인 모시고 작가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연대와 애도와 그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 추위마저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빛보다 빛난 청춘이여, 너는 돌아와 내 손을 잡아다. 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염원입니까? 저희 작가들이 다시 애도시를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참사라뇨. 참혹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묻으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분노로 우린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책임 인정을 하지 않고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지난 23일에요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경찰 2명을 겨우 구속했습니다. 엊그제 27일에는 부실 대응을 할 용산구청장과 안전대장반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판사장관 이상민은 해임되지도 않고 검사 대통령은 서지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24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통과되고 나서 21일에서야 첫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은 처리로 발목을 잡다가 국정조사 기간 45일 기내 벌써 27일에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5번이나 가서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충실한 국정조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시간입니다. 8년 전 세월에서 살아남은 17살 아이들이 8년이 지난 후에 25 어른이 되어 이태원에서 숨졌습니다. 그 오랫동안 사슬에 우리들의 목에 감기가 말았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시민 여러분, 본연이 일어납시다. 슬픔은 썩어도 분노는 썩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맙시다. 그 희망의 문,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최고의 자리에는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 그 희망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유가족과 함께 희생자의 영혼과 함께 모두 힘을 합쳐 열어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워? 김동정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까지 끝났습니다. 이미 날이 많이 어두워졌고 추위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인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 자리에서 여기서 끝나고 지금 7시에 삼각지역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민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함께하실 분들은 7시에 삼각지역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해서 함께 추모제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